안녕하세요. 세이브 더 매스의 KFC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2학년 수능부터 달라지는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을 포함하고 있는 국어와 수학 과목의 점수 산출 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보다도 특히 수학에 있어서는 조정 점수의 개념이라는 것이 도입되면서 또 공통 과목을 문과와 이과가 동시에 같은 문제를 같이 치른다는 문제점들이 발견되면서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큰 파장을 낳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수학 점수 환산에 있어서 그리고 등급 환산에 있어서 달라진 점들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공통 과목으로서가 수원과 수투,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화통, 미적분, 기하 이렇게 세 개의 선택 과목 중에서 수험생들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형은 자연계열, 이과계열 학생들이 모두 선택하는 과목이었고요. 나형은 문과계열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과계열과 이과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의 시험지 자체가 달랐죠. 그리고 그 문과계열은 문과계열끼리, 이과계열은 이과계열끼리 나온 점수의 분포를 통해서 등급을 환산하고 표준 점수를 환산했던 겁니다. 근데 2022학년 수능보다 달라진 가장 큰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수원과 수투의 공통 교과목의 비중이 전체 74점을 차지합니다. 전체의 4분의 3에 육박하는 점수 100점에 해당하죠. 그리고 선택 교과가 확률과 통계, 대개 문과 학생들과 자연 계열의 지망 예정인 학생들의 주로 하위권 학생들이 선택할 거로 예측되는 과목입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하죠. 문과 계열과 자연 계열의 하위권 학생의 선택이 예상되는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자, 미적분은 일반적으로 보통 대다수의 자연 계열 학생들이 선택할 과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하는 아마도 과학에서 보통 지구과학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서 일부가 전략적으로 기하를 선택해서 상대적인 유리함을 가져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점은 26점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공통교과 몇 문항이냐면 객관식 22문항, 주관식 7문항입니다. 객관식 15문항은 2점짜리가 2개입니다. 3점짜리가 6개입니다. 그리고 4점짜리가 7개를 포함한 15문항으로 구성되고요. 주관식 7문항은 3점짜리 4개와 4점짜리 3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22문항, 30문항 중에서 22문항 100점 74점입니다. 자, 이 엄청난 비중을 2022학년도부터는 문과 지망학생, 이과 지망학생이 공통 문제를 같이 풀어간다는 얘기입니다. 2021학년까지는 가형과 나형의 문제의 난이도가 달랐습니다. 당연히 가형, 자연계열 난이도가 좀 더 높고 나형인 인문계열 난이도가 좀 더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계열 학생보다 인문계열 학생들의 수능 원점수가 그닥 높지 않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수원, 수투 공통교과 과목의 74점이라는 엄청난 배점을 자연계열과 인문계열 학생이 같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이미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인문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2021학년까지는 인문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끼리만 점수와 등급을 산출했다면 자연계열과 인문계열 학생이 포함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문과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의 상대적인 점수가 상당히 아래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위권을 대다수의 자연계열이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뭘 얘기하죠? 인문계열 학생들이 등급 맞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어려워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교과가 26점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끼리 이 집단 내에서 등급을 산출할 것 같죠? 아닙니다. 등급 산출은 전체를 다 같이 어느 선택 교과목을 선택했든 모든 수험생을 전체로 합쳐서 산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산출합니까?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의 난이도 차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수의 분포가 다를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그래서 도입된 개념이 조정 점수의 개념입니다. 조정 점수. 자, 조정 원점수, 조정 표준 점수,
개념이 도입된 겁니다. 자, 식으로 얘기하자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식을 여러분들 설명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조정점수라는 개념은 뭐냐면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 자연계열의 하위권 학생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의 수학 실력은 상대적으로 좀 낮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이과의 상위권 대다수와 보게 될 미적분을 보는 학생들보다는 상대 실력은 당연히 확률과 통계가 처지고 미적분이 올라갈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선택교과의 26점을 배정할 때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교과의 평균을 냅니다. 평균을.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교과 과목에 따로 평균을 냅니다.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에 따로 평균을 냅니다. 그러면 예측해 봅시다. 당연히 수원수투의 공통교과의 평균이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평균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평균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문과 학생들과 자연계열의 하위권 학생이 선택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면 이 편차는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 조정점수의 가장 간단한 개념은 뭐냐면 26점의 점수를 원점수를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 주어진 26점의 무슨 점수요? 평균 점수를 이 평균을 그대로 갖다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확률과 통계에서 나온 평균 점수, 미적분의 평균 점수, 기하 선택한 학생들의 그 선택 과목의 평균 점수도 또한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난이도 조정을 제대로 한다면 평균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은 되게 큽니다. 그 비슷하게 나온 평균을 이 평균 점수로 대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 미적분에서 평균 점수를 맞은 학생들은 수원수투 공통교과의 평균 점수부터 시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74점에 미적분 선택한 학생이 45점에 시작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확률 통계 평균이 30점이 나왔다면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확률과 통계 평균 점수 맞은 학생은 30점부터 시작하겠다는 얘기고요.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미적분 교과의 평균 점수를 45점으로 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약하자면 2022학년도 수능 수학 환산 점수의 비밀의 세 가지 측면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 겁니다. 공통교과 과목의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 자, 문이과 같이 본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 등급 산출을 선택교과를 선택한 학생 집단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같이 하겠다.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떠한 점수를, 조정 점수를 도입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벌써 이 정도만 갖고 봐도 2022학년 이후에 이런 산출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문과 학생들의 등급은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문과 학생들이 1등급 맞기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그러한 것들이 이미 예측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측면이 뭐죠? 세 번째 측면이 선택교과의 조정점수입니다. 즉 수학 실력이 높은 학생이 선택할 거로 예측되는 미적분의 선택 교과목의 점수 또한 상당히 상대적으로 올라갈 거란 얘기입니다. 똑같은 점수를 맞았을 때 당연히 미적분의 조정 원점수가 올라간다는 것으로 비교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자연계열 지망 학생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예측되는 조정 원점수가 똑같은 점수가 나왔다는 전제하에서 또한 달라질 거란 얘기입니다. 자연계열 내에서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원점수 또는 표준점수가 다르게 산출될 거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문과 학생들은 문과 학생들대로, 자, 이과 학생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자기 점수가 최소한 몇 점, 몇십 점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파괴력이 큰 점수 산출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뀐 수능 원점수 산출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문과 학생들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문과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점수 하락이 될지 예를 통해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 영상은 자연계열 학생들이 똑같은 점수를 맞았다든지 했을 때 선택교과에 따라서 조정 원점수와 표준 점수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예측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